출산 위험하지. 셋 중에 하나는 죽는 거야. 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병원에서 출산을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20%, 30%까지 주거든요. 뭐 소설도 그렇고 진짜 재밌게 본 거 아니면 그냥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의학의 대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거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쉽지 않죠. 인구가 일단 2020년 기점으로 줄고 있고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고 반등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정부에서 항상 발표하는 자료 보면은 꼭 내년부터 인구가 늘어요. 2050년 전망. 그럼 항상 2024년까지는 줄었다가 이렇게 늘어가지고 그려놨는데 저는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진짜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고 특히 지금 20, 30대, 10대는 더 그럴 거고 좀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지낸 제주에 비해서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강연에 이렇게 불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꼭 말미에 그럼 청년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 국가기관에서 하는 강연 가면은 꼭 그걸 물어봐요. 되게 곤란하게. 그러면 이제 말문이 턱 막혀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20대는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 책에 나오는 의학의 대가한테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입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진짜 나 때는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19세기, 20세기의 그 시대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자를 봐야 했던 의사들 그 당시에는 죽음이 막 도처에 깔려있던 시대에 사람들을 보던 사람이니까 또 마취도 없이 살을 째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전쟁을 직접 겪어봤던 사람들이 그 와중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의학의 대가들이 여기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질병이라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그 노력의 결실을 지금 굉장히 잘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래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을 때 그나마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입 바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의학의 대가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할 때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출산은 이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서 되게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뭐 동물농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개나 뭐 소나 이런 애들은 새끼를 막 숨풍숨풍 낳잖아요. 그냥 막 저렇게 똥 싸듯이 낳나? 이러면서 막 팍팍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걸으니까 골반이 앞뒤로 되게 좁아지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골반이 하는 역할이 사실 허리랑 뒷다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외에 상체를 지탱해주는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형태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이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되는데 별도의 의학적인 도움이 없이 그냥 출산을 하면은 사망률이 7%예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지금 같은 시대보다 훨씬 깁니다. 게다가 의사들이 잘못된 위생관념을 가지고 병원에서 출산을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7%보다 더 올라가죠. 20%, 30%까지 주거든요. 모두가 이제 원래 출산 위험하지. 셋 중에 하나는 죽는 거야. 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던 시대에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아직 균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 뭔가 우리의 더러운 손이 저 산모들을 아프게 만들고 죽이는 것 같다 라는 걸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멜바이스거든요. 결과적으로 제멜바이스는 근데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 손을 씻으면 산모들이 덜 죽고 훨씬 안전하다는 거를 확인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했고 동료 의사들은 이 사람이 사실 쫓아다니면서 막 너 손 씻었어? 너 손 씻었어? 막 그러면서 손도 막 비누 같은 것도 아니고 막 이상한 거 막 염화석회 같은 거 손 아픈 걸로 막 자꾸 이렇게 닦으니까 얘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사람이 사실 나중에 보호소에서 되게 쓸쓸하게 숨을 거두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게 정립된 거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의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제멜바이스가 진짜 영웅인 거죠.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누구도 손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할 때 그 개념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실패한 영웅이 오히려 더 가슴을 울린다고 생각해요. 제갈량이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사실 북벌을 실패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북벌해가지고 막 했으면 좀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멜바이스가 실패했지만 그 사람의 이제 가르침은 남아서 지금은 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손 왜 씻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잘리죠. 그러면 이제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서는 항상, 심지어 병원에는 암행어사도 있어요. 사복 차림에 그 직원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진짜로 손 씻는지 안 씻는지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해요. 그래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계속 올리거든요. 뭐 무슨 과, 이땡 누구, 뭐 손 씻는 뭐 비율 뭐 90%, 누구 75% 이렇게 해서 보고 계속 올라와요. 손을 씻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걸 보니까 병원에서 그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렇게 만들어준 게 제멜바이스고 그런 영웅이 있었다는 거를 배우게 된 에피소드라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가면 회진 돌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을 검진하고 그 다음 환자를 보잖아요. 지금은 보기 전에 손 씻고 보고 나서 손 씻고 이 환자 보기 전에 또 손 씻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보면 침대마다 이렇게 알코올 붙어 있는 게 이 사람 보기 전에 항상 손 씻고 보고 나서 손 씻어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이제 항생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슈퍼박테리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사가 손을 안 씻고 하고 가서 만지면 슈퍼박테리아가 계속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상태인데 팬데믹 만드는 거죠. 안에서 그냥 내가 페이션트 제로 돼가지고 의사가 퍼뜨리게 되는 거니까 저는 어떤 약품이나 이런 것보다 이런 관념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손은 씻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실험을 할 때, 그러니까 약물 같은 거 새로 나왔을 때 실험을 할 때 동물 실험부터 해야 된다, 실험실 실험부터 해야 된다. 이것도 잡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것도 1950년대 이후에나 그래야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된 거니까 그전에는 인체 실험에 별로 위화감을 못 느꼈고 심지어 50년대 60년대까지도 우생학이 있으니까 얘는 열등한 인간이잖아, 얘한테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도 뭐 흑인이나 지적 장애나 뭐 비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그냥 인체 실험 했거든요. 뭐 매독 실험도 이미 매독 치료가 있는데도 그거 보면서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능 주사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있고. 근데 그 개념이 이제 잡혀서 지금은 인체 실험을 하고 싶으면, 임상 시험을 하고 싶으면 그 전에 근거 만들어 와라, 이게 안전한지 보고 안전한 약이면 안전한 용량을 확인하고 그 용량으로 썼을 때 이전의 약보다 효과가 있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해야 임상 시험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신약 개발이 그래서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 의미 있는 신약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념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거 보면 이제 노파심이 들어요. 제가 또 의학의 역사 하고 있으니까 댓글에 맨날 달리거든요. 100년 뒤에 우리를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댓글이 엄청 달리는데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분명히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치료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뭔지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건데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당시에는 의학뿐만 아니라 뭐 통계학도 발전하지 못했고 교류도 하지 않았으니까 어디서는 제대로 된 치료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충분한 근거와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짓을 하면 이 사람은 퇴출됩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고 안 좋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막 얼토당토 않는 치료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뒤에 보면은 이런 짓을 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는 현대의학은 꽤 신뢰할 만한 학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치료는 그래도 적어도 지금까지 시대에서는 가장 좋은 치료를 받고 있는 거고 아마 후대에 봐도 저 시절에는 저게 가장 그나마 할 만한 치료였을 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받았지 왜 저런 짓을 했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걱정은 좀 덜어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의학도 좀 어려워 보이고 역사도 이제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면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의학의 역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의학을 배운다든지 역사를 배운다든지 할 때 가장 접근성이 높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대강 알잖아요. 사실 의학 드라마만 봐도 요새는 수준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거만 봐도 옛날에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드라마만 해도 저게 말이 되냐 막 의사는 못 본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저렇게까지 하네 놀라울 정도로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옛날 치료를 보면은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짓을 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의학의 대가는 또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에피소드를 하나씩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의 대가들이 사실 자기 개발의 끝이거든요. 자기 개발은 위인전 보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위인들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즐거워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설도 그렇고 진짜 재밌게 본 거 아니면 그냥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재미없는 걸 재미없다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그거 쓴 사람도 그렇고 재미있는 것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의학의 대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